중환자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정은이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정재만 씨의 손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52세의 은희에게 이 순간은 지난 10년간의 모든 시간이 압축된 것 같았어요. 따님 덕분에 아버지가 이렇게 오래 사셨어요. 담당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희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을 하려고 하면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거든요. 10년 전 아버지가 위암 3기 진단을 받았을 때부터 은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은희는 정년퇴직을 앞당기고 아버지 병수발에 전념했어요. 동생 정승우는 누나가 독신이니까 시간 많잖아라며 해외 출장을 핑계로 얼굴도 잘 보이지 않았죠. 수술실 앞에서 밤새 기다렸던 날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아버지를 간병했던 무수한 밤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낙상으로 인한 골절, 욕창 관리, 하루 5번씩 챙겨드리는 약, 몸을 씻겨드리고 음식을 떠먹여드리는 일상이 은희에겐 당연한 것이었어요. 우리 은희야, 너 아니었으면 아빠는 진작 갔을 거다. 아버지가 가끔 이렇게 말할 때마다 은희는 아직 멀었어요라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항상 미안함과 고마움이 가득했어요. 막내 정미정은 결혼 후 지방으로 이사를 가서 명절에나 얼굴을 보였습니다. 언니가 있으니까 안심이야라는 말로 모든 책임을 은희에게 떠넘겼죠. 승우는 더했어요. 한 달에 한 번 들르는 것도 귀찮아하며 아버지 상태 어때? 라고 전화로만 안부를 물었거든요. 하지만 은희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웃는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병원에서 집으로, 집에서 병원으로 오가는 일상 속에서 은희는 아버지와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선생님, 아버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의사의 말에 은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아버지 옆에서 밤새 지켰어요.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은희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새벽 5시 정재만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은 채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재만 씨는 동네에서 존경받는 분이었거든요. 은희는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들에게 절을 올리며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고인이 참 좋은 분이셨는데 따님이 효녀씨라고 소문났더라고요. 조문객들은 은희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희는 고개만 숙여 인사했어요. 말을 하면 목이 메일 것 같았거든요. 그때 장례식장 앞에 검은색 수입차가 멈춰 섰습니다. 정승우가 양복을 차려입고 내렸죠. 49세의 승우는 여전히 당당한 걸음으로 영정 앞으로 걸어왔어요. 분향을 하고 절을 올리는 모습이 형식적으로 보였습니다. 형부님, 고생 많으셨어요. 승우는 은희에게 건성으로 인사했어요. 10년 동안 아버지를 돌본 누나에게 할 말이 그것뿐이었죠. 은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내 미정도 남편과 함께 도착했어요. 언니, 정말 고생했어. 미정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위로의 말보다는 지난 10년간 함께했던 손길이 더 그리웠어요.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셨는데 누나가 잘 모셨네요. 승우의 아들 선우가 은희에게 인사했습니다. 33세의 선우는 할아버지를 1년에 한두 번 뵈었지만 은희가 할아버지를 돌봤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조문객이 줄어들자 승우는 미정에게 속삭였습니다. 유산 정리는 변호사가 알아서 하겠지. 아버지가 공평하게 나눠주셨을 거야. 승우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났어요. 강남 아파트 대출금 때문에 아버지의 유산이 절실했거든요. 은희는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돈 이야기는 지금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거든요. 참, 김 실장님이 오셨네요. 미정이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아버지 생전에 비서 역할을 했던 김 실장이 조용히 들어왔어요. 60대의 김 실장은 정재만 씨와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이었죠. 김 실장은 영정 앞에서 깊숙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은희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따님, 아버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늘 말씀하셨거든요. 은희가 아니었으면 자기는 진작 갔을 거라고요.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 실장은 은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었어요. 따님이 해주신 일들을 아버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잊지 마세요. 3일간의 장례식이 끝나고 발인을 치렀습니다. 화장장에서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보내며 은희는 조용히 인사했어요. 아버지, 편히 쉬세요.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온 은희는 아버지의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10년간 함께했던 그 방이 이제는 너무나 조용했어요.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강남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은 고급스럽고 조용했어요. 은희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가장 먼저 도착했죠. 평소처럼 약속 시간보다 일찍 나왔거든요. 승우는 정확히 약속 시간에 맞춰 들어왔습니다. 명품 시계를 차고 값비싼 양복을 입은 모습이 여전히 자신만만해 보였어요. 누나, 일찍 왔네요. 승우는 은희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미정도 남편과 함께 도착했어요.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결혼 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던 미정에게도 아버지의 유산은 큰 의미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정씨 가문 여러분.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변호사는 정중한 태도로 인사한 후 자리에 앉았어요.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은 정재만 님의 유언장 공개를 위해 모셨습니다. 변호사가 봉인된 유언장을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유언장은 작년 5월에 작성되었고 공증을 받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승우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집중했어요. 은희는 가만히 손을 모으고 있었죠. 먼저 부동산에 관한 부분입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치며 읽기 시작했어요. 본인 소유의 아파트와 상가 건물은 장남 정승우에게 상속한다. 승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가 8억 원 정도 되는 부동산이었거든요. 예금과 적금, 주식 등 금융자산은 막내딸 정미정에게 상속한다. 미정이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약 4억 원 정도의 금액이었죠. 그리고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은희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0년간 아버지를 돌본 자신에게는 무엇을 남겨주셨을까요? 장녀 정은희에 대한 부분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더욱 신중해졌어요. 부친의 유언에 따라 장녀 은희 씨는 이미 충분한 보살핌을 받았으므로 별도의 재산 상속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은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10년간 밤낮 없이 아버지를 돌본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되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승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누나가 이미 많은 걸 받았다고 생각하신 모양이네요. 집에서 함께 살았으니까요. 승우의 말에는 가식적인 위로가 섞여 있었어요. 어차피 돈보단 정이 중요하잖아요, 누나. 승우가 덧붙였습니다. 누나는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이라는 큰 선물을 받으셨잖아요. 그 말을 하며 승우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보다 많은 재산을 받게 되었거든요. 미정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가 아버지를 그렇게 돌봤는데. 하지만 목소리가 작아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결국 받을 건 받겠다는 마음이 컸거든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상속 절차는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승우는 즉시 질문했어요. 언제쯤 처리가 완료될까요? 은희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인사한 후 사무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은희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누나 잠깐. 승우가 뒤따라 나왔어요. 누나도 이해하죠? 아버지 뜻이니까요. 승우는 은희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대신 명절 때마다 용돈 좀 드릴게요. 은희는 승우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그 한마디만 남기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거든요. 상속 소식이 알려지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하나둘 들려왔습니다. 은희는 집에 혼자 앉아 그동안 받은 전화들을 되새겨보고 있었어요. 은희야, 그래도 너는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이 있잖니. 이모가 전화로 이렇게 말했을 때 은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추억이라는 게 더 소중한 거 아니야? 이모의 목소리에는 위로라는 이름의 무관심이 섞여 있었어요. 동네 이웃들도 비슷했습니다. 효녀상까지 받을 분이 뭘 더 바라세요? 슈퍼마켓 사장님이 이렇게 말했을 때 은희는 쓴웃음만 지었어요. 10년간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를 돌본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있었거든요. 언니는 원래 착하니까 괜찮을 거야. 교사 시절 동료였던 후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성격에 어차피 돈에 욕심도 없잖아요. 은희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공정함의 문제였거든요. 집안은 아버지가 떠난 후 더욱 쓸쓸했습니다. 10년간 아버지 방에서 들려오던 기침 소리, 약 달라는 소리, 텔레비전 소리가 모두 사라졌어요. 은희는 아버지 방 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낡은 다이어리가 있었어요. 병원 진료 일정과 약 복용 시간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은희가 페이지를 넘기다가 손글씨로 적힌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은희, 너 아니었으면 아빠는 진작 갔을 거다. 작년 겨울에 적힌 메모였어요. 이 아이가 밤새 간병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다음 페이지에도 비슷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승우는 바쁘다고 하지만 사실 귀찮아하는 거다. 미정이는 결혼해서 살기 바쁘고 결국 은희만 믿을 수 있어. 아버지의 솔직한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자신의 마음을 알고 계셨는데 왜 유언장에는 그렇게 쓰셨을까요? 뭔가 이상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승우였어요. 누나 잘 지내죠? 승우의 목소리는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아, 맞다. 아버지 부동산 정리하면서 집 비워야 할 것 같아요. 누나 어디 갈 곳 있으세요? 은희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집에서 나가라는 뜻이었거든요. 언제까지요? 은희가 조용히 물었어요. 한 달 정도 시간 드릴게요. 임대로 내놓으려고 하거든요. 승우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누나도 이제 새 출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거기 있으면 아버지 생각만 나서 슬프잖아요. 은희는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그 한마디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후 승우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상속받은 돈으로
강남 아파트 대출을 정리하고 새 차까지 샀다는 이야기였어요. 심지어 지역 신문에 인터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늘 저를 믿으셨죠. 장남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살라고 하셨어요. 신문 기사를 본 이웃이 은희에게 보여줬어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은희는 그 기사를 보며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10년간 아버지를 돌보며 한 번도 언론에 나서지 않았는데 승우는 돈을 받자마자 자랑을 하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소셜미디어에는 더 자극적인 내용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효도는 마음으로 하는 거다. 아버지께서 제 마음을 알아주셨다는 승우의 글이 수백 개의 좋아요를 받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버지 다이어리를 다시 펼쳤습니다. 집은 은희에게 줘야 한다는 메모가 눈에 들어왔어요. 유언장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죠.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생소한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정은희 선생님이시죠? 김 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아버님에 관해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요. 상속 소식이 알려진 지 2주가 지나자 승우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승우는 기꺼이 출연했어요. 아버지께서는 평생 성실하게 사업을 하셨습니다. 승우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저 역시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더 큰 사업을 펼치고 싶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승우의 모습은 완전히 성공한 사업가 같았죠. 상속받으신 재산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승우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아버지께서 믿고 맡겨주신 만큼 책임감을 갖고 투자할 생각입니다. 특히 부동산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해요. 방송이 나간 후 동네는 시끄러워졌습니다. 정승우 씨 아들 정말 잘됐네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은희는 슈퍼에 갔다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서둘러 나왔습니다. 승우의 소셜미디어는 더욱 화려해졌어요. 새로 산 수입차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이 연일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글과 함께 말이죠. 특히 눈에 띄는 건 승우가 올린 글이었어요.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늘 저를 믿으셨죠. 장남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살라고 하셨어요. 그 글에는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역시 아들이 든든하시겠어요. 장남의 책임감이 대단하네요. 부럽습니다. 라는 칭찬 댓글들이 가득했어요. 승우는 일일이 답글을 달며 자신의 성공을 자랑했습니다. 한편 은희에 대한 소문도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10년 동안 아버지 돌봤는데 한 푼도 못 받았다더라. 아무래도 아들하고는 다르지라는 말들이었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함께 살면서 많이 받은 거 아니야? 라며 은희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승우는 심지어 지역 신문에 기고글까지 썼습니다. 제목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가장 큰 유산이었어요. 글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책임감입니다. 장남으로서 가족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주셨죠. 물론 누나가 아버지를 잘 돌봐준 건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더 큰 그림을 그리라고 하셨어요. 그 글을 읽은 은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10년간 자신이 해온 일들이 하찮은 것처럼 여겨지고 있었거든요. 승우는 자신이 받은 상속을 정당화하기 위해 온갖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승우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미정의 친구가 은희에게 전해준 이야기였어요.
사실 누나는 결혼도 안 했으니까 할 일이 없었던 거죠. 아버지 돌보는 게 일종의 직업이었다고 봐야죠. 승우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회사 일도 바쁘고 가족도 있어서 시간을 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형님이 너무하신 것 같아요. 누군가 이렇게 말했을 때 승우는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아버지가 공평하게 나눠주신 거예요. 각자 받을 만큼 받은 거죠. 은희는 그 말을 전해 듣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이뤘습니다. 자신의 10년이 할 일 없어서 한 것으로 치부되고 있다는 게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승우가 아버지 집을 임대로 내놓는다는 광고가 부동산 사이트에 올라온 거예요. 깨끗하고 관리 잘 된 아파트라는 문구와 함께 말이죠. 은희는 30년 넘게 살던 집이 광고에 올라간 걸 보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집이 이제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누나, 이사 준비는 어떻게 되세요? 승우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임대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요. 다음 주쯤 계약하려고 하거든요. 은희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알겠다는 말만 겨우 내뱉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은희는 아버지 다이어리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집은 은희에게 줘야 한다. 이 아이 없었으면 난 이미 죽었을 것이다. 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메모를 보며 은희는 결심했어요.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말이죠. 장례를 치른 지 3주째 되는 날 저녁, 은희는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나야 했거든요. 30년 넘게 살던 추억이 담긴 모든 것들을 작은 박스 몇 개에 담아야 한다는 게 막막했어요. 아버지가 쓰시던 안경, 늘 읽으시던 신문, 은희가 어릴 때 함께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박스에 넣으며 은희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다이어리는 가장 소중하게 별도로 보관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실장의 번호였어요. 지난번에 만나자고 했지만 이사 준비 때문에 계속 미뤄왔던 터였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 실장입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꼭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요. 네, 괜찮아요. 은희가 답했습니다. 김 실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신중하게 말을 이었어요. 사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유 원장과는 다른 이야기였어요. 은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아버님께서는 늘 선생님을 걱정하셨어요. 10년 동안 희생하신 것에 대해 너무 미안해 하셨죠. 김 실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몇 달 동안은 계속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은희에게 집을 줘야 한다고요. 은희는 아버지 다이어리에서 본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유 원장은 왜 그렇게 쓰신 걸까요? 김 실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아버님이 유 원장을 쓰실 때 승우 씨가 몇 번 찾아왔거든요. 승우가요? 네.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였어요. 승우 씨가 와서 아버지, 누나는 이미 충분히 받았으니까 공평하게 나눠주세요라고 계속 말씀드렸더라고요. 김 실장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은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승우가 아버지를 설득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아버님께서는 처음에는 거부하셨어요. 하지만 승우 씨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다른 자녀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계속 압박하셨죠. 김 실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마음을 바꾸신 건가요? 아니에요. 아버님은 끝까지 선생님을 걱정하셨어요. 김 실장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어요.
그래서 따로 손글씨 메모를 남기셨거든요. 저에게 주시면서 혹시라도 은희가 억울해하면 이걸 보여줘라고 하셨어요. 은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떤 메모요?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직접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희는 망설였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난 상황에서 그런 메모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지만 아버지의 진심을 알고 싶었어요. 지금 가능해요. 어디서 만날까요? 아버님이 자주 가시던 공원 벤치는 어떠세요? 거기서 뵙겠습니다. 1시간 후 은희는 아버지와 자주 산책하던 공원에 나갔습니다. 김 실장은 이미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60대의 김 실장은 평소보다 훨씬 피곤해 보였습니다. 선생님 오셨군요. 김 실장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앉으세요. 김 실장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아버님이 저에게 맡기신 메모예요. 봉투를 열자 아버지의 손글씨가 적힌 종이가 나왔어요. 은희가 그 종이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익숙한 글씨체였어요. 김 실장에게 만약 내가 죽은 후 은희가 억울해한다면 이 글을 보여주시오. 집은 은희가 가져야 합니다. 이 아이 없었으면 나는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승우가 자꾸 법적 문제를 이야기해서 유원장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썼지만 내 진심은 이것입니다. 은희야, 미안하다. 아빠가 용기가 없었구나.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자신을 생각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더 있어요. 김 실장이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이 메모와 함께 증인도 확보해 두셨어요. 증인이요? 네. 병원 간병인 분과 담당 의사 선생님께 아버님의 진심을 말씀하셨거든요. 내 딸 은희가 10년 동안 나를 돌봤는데 집 하나 못 줘서 어떻게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나고 하시면서요. 김 실장이 또 다른 종이를 꺼냈어요. 이건 그분들의 연락처예요. 모두 증언할 의향이 있다고 하셨어요. 은희는 종이를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가사상속 청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김 실장이 말했어요. 10년간의 간병 사실과 아버님의 진심이 담긴 메모, 그리고 증인들까지 있으니까요. 은희는 잠시 말없이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길이 맞는 걸까요? 김 실장과 만난 지 3일 후, 은희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을 세상에 알리기로 한 거예요. 김 실장이 소개해준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고 가사상속 청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10년간의 간병 기록과 아버님의 손글씨 메모, 그리고 증인들의 증언이 있으니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다만 가족 간의 갈등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은 각오하셔야 해요. 은희는 망설였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는 먼저 승우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정재만 씨의 손글씨 메모와 증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가사상속 청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승우는 내용 증명을 받고 즉시 은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이게 뭐예요? 갑자기 왜 이런 일을?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찾았어요. 은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어요. 아버지께서 남기신 메모가 있거든요. 무슨 메모요? 공식 유언장이 있는데 그런 게 무슨 소용이에요? 승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김 실장님이 갖고 계셨어요. 아버지께서 직접 쓰신 글이에요. 은희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집은 제가 가져야 한다고 쓰여 있어요. 승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른 논조로 말했어요. 누나, 우리 조용히 해결해요.
굳이 법정까지 갈 필요 있어요? 제가 집값의 일부라도 드릴게요. 하지만 은희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지키는 문제예요. 며칠 후 이 소식이 동네에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가족끼리 법정 다툼까지 할 일이야? 라는 반응이 많았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손글씨 메모 내용이 알려지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써놨는데 왜 유언장은 다르게 했을까? 이웃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김 실장이 증언한 승우의 압박 과정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은희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조카 선우에게서 나타났어요. 33세의 선우는 아버지 승우와 심하게 다퉜다고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하잖아요. 선우가 아버지에게 따졌다는 거예요. 고모가 할아버지를 10년 동안 돌봤는데 왜 아버지가 그렇게 압박한 거예요? 승우는 아들에게 화를 냈지만 선우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도 할아버지 병원에 몇 번 갔었거든요. 고모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봤어요. 밤새 간병하고 씻겨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선우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마지막 몇 달 동안 은희에게 집을 줘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셨다는 것도 선우가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거든요. 할아버지께서 승우는 바쁘다고 하지만 사실 귀찮아서 안 오는 거다. 결국 은희만 믿을 수 있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우의 증언이 법정에 제출되었습니다. 병원 측 증인들도 나섰어요. 담당 간병인은 정재만 환자분이 늘 딸 이야기만 하셨다고 증언했어요. 딸이 10년 동안 희생한 걸 너무 미안해 하셨고 집이라도 줘야 한다고 자주 말씀하셨다는 거였죠. 담당 의사도 비슷한 증언을 했어요. 환자분이 아들이 와서 유언장 이야기를 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증언들이 알려지자 승우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자랑 글들이 오히려 독이 되었어요. 아버지 돈 받고 자랑하던 사람이 사실은 압박해서 받은 거였네라는 댓글들이 쏟아졌거든요. 지역 신문에 썼던 기고문도 문제가 되었어요.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써놨는데 정작 자신은 아버지 마음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일었거든요. 승우는 급히 모든 소셜미디어 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누군가 캡처해서 퍼뜨리고 있었거든요. 특히 누나는 할 일이 없어서 아버지를 돌본 것이라고 했던 발언이 큰 논란이 되었어요. 10년 동안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부모를 돌본 분을 그렇게 말할 수 있나? 라는 분노의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미정도 언니 편에 서기 시작했어요. 언니가 아버지를 돌본 건 사실이잖아. 나도 몰랐지만 아버지가 그런 메모를 남기셨다면 아버지 뜻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미정이 승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승우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제안했지만 은희는 거절했어요. 아버지의 진심이 세상에 알려져야 해요라며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보였거든요. 법정에서 아버지의 손글씨 메모가 공개되었을 때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은희야, 미안하다. 아빠가 용기가 없었구나라는 마지막 문장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죠. 판사도 깊은 감동을 받은 듯 했어요. 10년간의 헌신적인 간병과 고인의 진정한 의지가 명확히 드러난다며 은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정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 후 승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은희를 찾아왔어요. 누나, 정말 죄송해요. 승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아버지 마음도 몰라보고.
은희는 승우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거든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요. 집은 누나가 가져가세요. 당연히 누나 거예요. 승우가 말을 이었어요. 상속받은 돈도 일부 돌려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승우의 사과가 진심인지는 의문이었어요. 여론의 압박과 법적 패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법정 판결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10년 병수발한 딸이 이긴 감동적인 재판,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가 바꾼 상속 결과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특히 승우에 대한 비판은 거셌습니다. 형식적 효도의 민낯, 돈만 아는 장남의 최후라는 혹독한 평가들이 이어졌죠. 승우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이미지 손상을 우려해 승우에게 사직을 권고했다는 소문도 돌았어요. 반면 은희에 대한 지지는 뜨거웠습니다. 진짜 효녀는 따로 있다. 묵묵히 부모를 돌본 진정한 자식이라는 칭찬이 이어졌어요. 심지어 교육청에서 은희에게 명예교사 위촉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은희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가족이 갈라진 상황이 기쁘지만은 않았거든요. 특히 조카 선우가 아버지와 관계가 틀어진 걸 보면 마음이 아팠어요. 고모, 제가 증언한 것 때문에 아버지가 힘들어하세요. 선우가 은희를 찾아와 말했어요. 그래도 후회하지 않아요. 할아버지 뜻이 이루어져야 맞는 거니까요. 선우야, 고마워. 은희가 조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용기 내줘서 할아버지 마음을 지킬 수 있었어. 미정도 언니를 찾아왔어요. 언니, 그동안 몰라서 미안했어. 나도 오빠 편만 들었네. 미정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은희가 동생을 위로했어요. 사실 미정도 피해자였다고 생각했거든요. 승우의 말에 속아서 언니를 오해했을 뿐이었으니까요. 집을 되찾은 은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집의 절반을 지역 노인 돌봄센터에 기부하기로 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받으신 사랑을 다른 어르신들께도 나눠드리고 싶어요. 은희가 기부 행사에서 말했어요. 10년 동안 아버지를 돌보면서 느낀 건데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해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또 한 번 감동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상속받자마자 절반을 기부하는 진정한 효녀, 아버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는 딸이라는 찬사가 이어졌어요. 기부 행사에는 김 실장도 참석했어요. 아버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김 실장이 은희에게 말했어요. 따님이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눠주시는 모습이 아버님을 꼭 닮았어요. 승우는 그 소식을 듣고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자신은 받은 돈으로 사치를 부렸는데 누나는 받자마자 절반을 기부한 거였거든요. 한 달 후 은희는 아버지 방을 정리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어요. 10년간 아버지를 돌보느라 포기했던 많은 것들을 다시 찾아가고 싶었거든요. 아버지, 이제 진짜 놓아드릴게요. 은희가 아버지 영정 앞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음만 간직하고 살게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아버지 다이어리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우리 은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된다.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었죠. 은희는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버지를 보내드릴 시간이었어요. 몇 달 후 은희는 노인 돌봄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돌보며 쌓은 경험을 다른 어르신들을 위해 쓰고 싶었거든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버지가 웃음을 되찾으셨어요. 한 가족이 은희에게 고마워했어요.
정말 천사 같으세요. 은희는 그 말을 듣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가르쳐 준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승우는 가끔 안부 전화를 걸어왔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미안함과 부끄러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은희는 승우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버지라면 가족이 화해하기를 바라셨을 테니까요. 저녁 노을이 지는 공원에서 은희는 아버지와 함께 걷던 길을 혼자 걸었습니다. 이제는 슬프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여전히 자신과 함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아버지, 제가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주신 사랑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있어요. 은희가 하늘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